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그날 새벽 내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테라사 군사기지의 방공 통제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 전장에서 적국의 최첨단 드론 편대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직전 기지는 숨조차 삼가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에 점점이 찍힌 수많은 드론들이 하나 둘 아주 이상하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추된 것도 아니고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 흔적도 없이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추락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종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어떤 신호에 따라 스스로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방공 시스템이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적들이 실수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최소한 몇 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 피해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언돔도 다비드 슬링도 제대로 작동하기 전 드론들이 스스로 추락하거나 방향을 잃고 떠돌았습니다. 통제실 안은 환호로 가득했지만 저는 조용히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드론들이 자폭하듯 떨어졌는가? 왜 모든 통신이 같은 시각에 동시에 끊어졌는가? 왜 기술자들이 그토록 조용했는가? 그리고 왜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기밀 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사실 저는 15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작전과 기밀을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방공 성공을 보도하려 했지만 기지 안에서 발견한 손글씨 쪽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KOR 디펜스 페이지 3.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적힌 한글. 조작 시스템 통합 완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공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르는 숨겨진 손이 작동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정체는 바로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연결고리들. 서울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알고리즘.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이 타국의 전장을 바꾼 코드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도 들지 않았고 전장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기술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그날 한국은 세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출 1위, 반도체 강국 그 이상의 의미. 한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이야기의 뒤편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전할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한국의 기술과 외교 그리고 전략이 어떻게 세계를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발걸음을 옮긴 곳은 작전 당시 기술 통제팀이 머물던 지하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술 장교 한 명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드론이 추락한 그 시각 이전에 통신 장애와 명령 거부 반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무언가 외부에서 드론 내부 시스템을 강제로 장악한 것 같았다고. 그리고 그 기술은 우리가 가진 수준을 훨씬 넘는 정밀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 기술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군사 서류만 가득한 곳이었지만 한참을 뒤적이다가 뜻밖의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급히 적은 메모 한 장. 그 안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KOR 디펜스 시스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듈 통합 완료 시각 3시 14분. 그 시각은 드론 추락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KOR. 이 단어는 분명 KOREA, 한국을 의미하는 약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KOR 디펜스, K-디펜스, K-사이버. 놀랍게도 그중 하나가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이름은 시큐어 웨이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조사해보니 서울에 본사를 둔 신생 보안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직원은 20명 남짓, 대표는 30대 초반의 청년 김태현. 이 회사가 정말로 이 작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작전 시작 10일 전 이스라엘에 입국했고 작전 이틀 후 출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 회사가 분명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한국 특파원과 협력해 시큐어 웨이브에 대해 집중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그리고 모 정보기관과 협력한 이력이 있었고 무인기 대응 시스템, 즉 드론, 해킹 방어 및 역조종 기술을 이미 몇 년 전부터 개발해왔던 기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최근 이스라엘의 군사기술 연구기관과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시큐어 웨이브가 개발한 기술의 핵심은 적 드론의 통신 프로토콜을 역분석해 실시간으로 해킹하고 지시 명령을 차단하거나 반대로 자폭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날 작전에서 정확히 드론들이 보였던 반응과 일치했습니다. 목표를 잃고 표류하거나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자폭하는 모습까지.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세계 최강의 전자전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추적하던 중 한국 외교관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의 외교관. 그는 이스라엘과 적대국 사이에서 비공식 외교 접촉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모두 구사하는 중동 전문가로 과거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특수 외교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이스라엘과 비밀 협상에 임했고 해당 기술의 제공과 운영, 그리고 외교적 영향력까지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보도 자료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이번 기술이 단순히 실험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한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방어 시스템으로 통합된 상태였습니다. 양국은 공동 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공동 특허를 출원하며 향후 중동, 동남아, 유럽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제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본, 인력, 외교, 전략까지 전방위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중동의 하늘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작전으로 한국은 전 세계 군사외교 무대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느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어떤 회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기지 통제실에서 흘러나오던 낯선 언어, 서류 모퉁이에 적혀있던 한글 메모, 훈련 장비에 붙어있던 대한민국 기술연구소 마크, 그리고 드론 잔해 안에서 발견된 한국 기업의 부품. 한국은 그날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밝힐 수 없어도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야 할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사람이죠. 이 영상은 그 진실의 일부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 아니 몰랐던 척했던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바꿔낸 세계의 균형.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작고 조용한 한글이 전쟁을 막고 사람을 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다음 이야기는 가장 먼저 당신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기록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기지로 복귀한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내가 목격한 장면은 지금도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었다. 정비 경납고 내부. 작전 당시 추락했던 적 드론 수십 대가 해체되어 정밀 분석되고 있었다. 표면에는 충돌 흔적이나 외부 파손이 거의 없었다. 무언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무력화됐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내부 회로에서 발견된 해킹 기록이었다. 통신 모듈은 완전히 덮어 씌워져 있었고 심지어 몇몇 드론은 자폭 모드가 사전에 입력돼 있었다.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분석관이 말해줬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해킹 방식과도 달랐다고. 그는 고개를 젓고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한 문장을 내뱉었다. 이건 아마 한국에서 온 코드 같아요. 나는 멍해졌다.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단 말인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무기 없이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전의 결정체 아닌가? 그는 이어서 한 문장을 더 남겼다. 암호화 구조의 한글 주석이 보였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이젠 더 이상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바로 기술 자료팀을 찾아가 상세 로그를 확인했다. 해킹 코드 일부가 불과 몇 달 전 한국의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과 일치했다. 논문의 저자, 서울대학교 출신의 30대 연구자 김태현. 그는 시큐어 웨이브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이번 작전 전후로 이스라엘을 오간 바로 그 인물이었다. 단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확보한 또 다른 자료. 작전 2주 전 이스라엘 기술훈련소에 5명의 한국 기술자 그룹이 입소했다는 기록. 그들은 모두 한국 대형 IT 기업과 방산연구소 출신이었고 3일간의 집중훈련 이후 기밀로 분류된 전자전 통합장비 세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중 한 사람은 삼성 SDS 출신의 AI 알고리즘 전문가였고 또 한 명은 국가정보원 산하기술연구소와 협업했던 통신 보안 전문가였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작전의 진짜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했던 한국의 기술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고위층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왜냐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방위군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확보한 내부 회의록 일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동양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나?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다. 자존심과 현실이 부딪히는 정치의 전쟁이었다. 고위 장성 중 일부는 한국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는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그들은 언론사에 비공식 지침을 보냈다. 한국과의 협력 내용은 보도 금지, 기술 관련 질문은 무응답 처리, 추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당분간 보류. 그 시점에 한국 기술자들의 재방문 일정이 갑자기 연기됐고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자료 일부는 회수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진실은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오후 기지 내 폐쇄된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된다. 훈련 장비의 조작 패널 곳곳에 한글이 적혀 있었다. 시스템 리셋, 오류 재기동, 통신 수신 중.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작고 흐릿한 로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개발 파트너. 마치 누군가 일부러 조용히 흔적을 남겨놓은 것처럼 보였다.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장비, 내가 직접 확인한 드론의 코드, 모두가 말하고 있었다. 이 작전의 승리는 한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제야 나는 이 모든 조용한 기술 뒤에 숨겨진 감동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멈추는 데 기여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한국은 경제 강국이다. 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다.
총 없이 전쟁을 이기는 기술을 만든 나라다. 그리고 세계가 모르게 사람을 구한 나라다. 우리가 몰랐던 것일 뿐이다.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전면이 아닌 후방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시스템 속에서.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 감사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한국 스스로가 선택한 길일지도 모른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존재하는 힘, 말 대신 기술로, 외침 대신 행동으로. 그것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지 못한,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는 지금 여러분께 전하고 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꾼다. 이 진실을 들은 당신의 마음속에도 지금 어떤 떨림이 전해졌기를 바란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사람을 살린 국가의 조용한 승리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나는 기자였다. 진실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쉽지 않았다. 기록한 이 진실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자존심과 다른 나라의 헌신이 엇갈린 국제 정치의 무대였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서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진실은 내 손안에 있었다. 내가 본 장면, 내가 들은 고백, 내가 만난 사람들, 모두가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을 전부 꺼내놓는 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번 작전에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기술 제공자, 외교 중재자, 그리고 조용한 동반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흔치 않다. 어떤 국가는 힘으로 정답을 찾고 어떤 국가는 돈으로 결과를 사지만 한국은 사람과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갔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강한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 그게 한국이었다. 이스라엘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수십 개국의 언론이 몰린 자리. 모두가 이란과의 휴전 이유를 물었다. 총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말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말 한 줄, 그 의미는 분명했다.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인정한 것이다. 나는 그제야 결심했다. 지금 이 진실을 전부 다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기록을 통해 후세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느낀 모든 것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익명으로 바꾸고, 기관명은 이니셜로 바꾸고, 작전명은 약칭으로 정리하면서 핵심은 지우지 않았다. 그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남을 것이다. 나는 내 컴퓨터 폴더에 그 파일을 저장하며 이렇게 적었다. 2025년 6월, 중동의 밤하늘이 조용해진 날. 진짜로 작동한 건 무기보다 조용한 코드였고, 그 코드를 만든 건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자란 청년들이었다. 그리고 그 코드의 목적은 단 하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자국의 위치를 낮게 본다. 세계에서 작다고 느끼고 늘 남의 기술을 따라간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다. 조용한 기술과 조용한 전략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들의 이름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그들의 얼굴은 방송에 비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다.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용히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면 그들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오늘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진실이 당신의 일상 뒤에 있었다. 그것이 감동이다. 그것이 기록해야 할 이야기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 외교는 결국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기록에 이렇게 썼다. 이 기록은 언젠가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한국은 세계가 진심으로 감탄하게 될 이름이 될 것이다. 총 없이 전쟁을 멈추고 코드 하나로 평화를 이룬 나라. 그게 바로 KOREA다. 나는 이제 돌아간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지중해의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금 내 안엔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작은 사명감도 함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에게도 그 감동이 닿기를 바란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꾼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며 나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한다. 아직도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그 조용한 곳에서 또 다른 한국이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당신과 지금 이 감동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조용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며 때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감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묵묵한 선택, 드러나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감동입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전선 뒤에서 그 누구보다 강한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이 조용한 감동을 끝까지 들어준 진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채널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단지 조회수나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의 깊은 생각과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콘텐츠. 잠시 멈춰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진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이야기. 감동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만을 전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 한 편이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더 많은 감동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한 번만 더 다음 영상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다음엔 아마 당신의 손이 자연스럽게 구독 버튼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에게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연료이자 따뜻한 약속입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진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댓글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하루가 조용한 감동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